65세의 아내 윤희는 70세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다. 남편은 은퇴 후 평범하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고, 두 사람은 노후를 나름대로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중요한 약속을 잊고, 심지어 아내의 이름조차 순간적으로 떠올리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여겼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지고 심각해졌다. 윤희는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초기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 치료와 꾸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윤희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평생의 동반자가 이제 서서히 나를 잊어가겠구나. 윤희는 남편을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바쳤다. 남편이 헷갈려 하면 옆에서 일일이 알려주고, 옷을 챙겨 입히고, 약을 챙겨 주었다. 밤에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면 손을 잡고 다시 눕혔다. 이웃과 친척들까지 윤희 씨, 대단하다. 당신 같은 아내 없으면 성우 씨는 오래 못 버틸 거야 라며 칭찬할 정도였다. 윤희는 힘들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게 부부의 의리이고 내 역할이라는 사명감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남편은 분명 치매라 했는데 돈과 관련된 일에는 또렷했다. 은행에 가면 계좌번호를 술술 읊고 현금 인출도 정확히 했다. 오래전 주식 종목 이름, 땅의 위치, 금고 번호까지는 또렷하게 기억했다. 이상하다 이름도 잊어버리면서 왜 돈만은 또렷하게 기억하지? 윤희는 의아했지만 혹시라도 치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은 혼잣말을 하며 외출 준비를 했다. 기억이 안 나 중얼거리면서도 차 키와 지갑 그리고 서류 봉투는 정확히 챙겨 나갔다. 윤희는 몰래 따라가 보았다. 남편은 동네를 벗어나 낡은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다. 몇 분 뒤 한 여자가 현관에서 그를 반겼다. 그녀는 젊고 화려하게 꾸민 윤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였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윤희의 온몸은 얼어붙었다. 치매라며 자신을 속였던 남편이 누군가를 만나러 멀쩡하게 걸어가는 모습은 설명할 길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윤희는 불안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남편이 외출한 사이 서랍을 샅샅이 뒤졌다. 그 속에는 비밀 통장, 해외 송금 내역, 그리고 호텔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날짜들은 남편이 기억이 안 난다며 집에 누워있던 바로 그 날들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호텔 예약에 적힌 이름이 남편과 함께 있던 그 여자 이름이었다. 윤희는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치매라더니 이건 다 연극이었어. 그녀는 치를 떨며 서류를 움켜쥐었다. 남편이 치매 환자 흉내를 내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의심이 뇌리를 파고들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 믿음으로 헌신했던 시간들이 무너져 내렸다. 윤희는 남편의 행동을 더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집에서는 여전히 치매 환자처럼 굴며 밥을 먹다 숟가락을 놓고 자기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척을 했다. 하지만 외출만 하려 하면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구두를 닦고 옷깃을 바로 세우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그 모습은 치매 환자와는 전혀 달랐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뒤를 밟았다.
남편은 버스를 타고 곧장 낯선 오피스텔로 향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그는 주저함도 없이 건물을 들어갔고, 윤희는 멀찍이 서 따라붙으며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끝에서 멈춰 서자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낯익은 남편의 웃음소리와 낯선 여자의 달콤한 음성이 겹쳐졌다. 당신 오늘은 약 먹는 척만 했지? 참 잘했어. 여자의 목소리에 윤희의 몸이 굳어졌다. 그러자 남편의 낮고 비열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약까지 먹을 필요 있나? 집에선 연기만 하면 돼. 그 순간 윤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치매는 연극이었다. 자신을 속이기 위한 뻔뻔한 가면극. 더는 참을 수 없던 윤희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남편과 여자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방 안은 이미 배신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탁자 위에는 두 사람이 바닷가에서 팔짱을 낀 사진,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은 사진, 심지어 윤희와 함께 갔던 여행지에서 나란히 웃는 사진까지 놓여 있었다. 윤희는 사진들을 움켜쥐고 울부짖었다. 내가 널 돌보느라 잠 못 이루던 밤에 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때 여자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이제 알게 되셨네요, 아주머니. 저와 성우 씨는 오래된 사이예요. 학생일 때부터. 윤희의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남편이 교사로 일하던 시절 제자였던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다. 윤희의 귀에 여자의 말은 망치처럼 내려쳤다. 그리고 저희 사이엔 아이도 있습니다. 아주머니 몰래 키워왔죠. 윤희는 온몸이 굳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아이, 그럼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만 바보였던 거야?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수십 년을 헌신하며 믿었던 남편은 치매 연기를 하며 아내를 속였고, 그 사이 과거의 제자와 관계를 이어가며 아이까지 두고 있었다. 윤희는 치를 떨며 바닥에 사진을 던졌다. 남편은 머뭇거리며 눈을 피했고, 여자는 태연하게 그를 감싸 안았다. 윤희의 눈에는 배신, 분노, 그리고 극도의 절망이 뒤섞여 치닫고 있었다. 윤희는 남편의 치매 연기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내가 오늘 밥을 먹었나 라며 기억을 잃은 척했지만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것은 호텔 룸서비스 영수증이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남편이 기억이 없다며 쓰러져 있던 그날 밤과 같았다. 윤희는 더는 의심할 필요조차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치를 떨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캡처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프린트했으며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사진까지 찍었다. 그 모든 자료는 남편이 연극을 하며 불륜을 지속해왔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증거가 아니라 매일같이 곁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잠든 사이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약을 챙겨주며 눈물 흘릴 때 그는 속으로 비웃은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심장이 찢어졌다. 윤희는 친정 식구들과 가까운 지인 몇 명에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설마 성우 씨가 그분은 착하시잖아. 치매라면서
하지만 윤희가 사진과 영수증, 메시지를 보여주자 모두 충격에 빠졌다. 이게 진짜야? 치매 연기까지 하면서 불륜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동정과 분노, 그리고 경멸로 바뀌었다. 순간 윤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남편의 불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신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듯한 수치심이었다. 며칠 후 가족 모임 자리에서 윤희는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아들과 딸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남편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오늘 무슨 날이지? 라고 연극을 하고 있었다. 그때 윤희는 서랍 속에서 꺼낸 사진 뭉치를 식탁 위에 내던졌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내연녀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바닷가에서 포옹하는 모습,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까지 있었다. 순간 식탁 주위는 얼어붙었다. 자식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며 누구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라며 잡아떼었다. 윤희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치매는 다 거짓이야. 이 사람 연기한 거라고. 나를 속이고 제자였던 여자랑 불륜을 했어. 그리고 아이까지 있었다고. 순간 아들과 딸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악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다.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만해.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데 왜 이렇게 몰아붙여? 다 내가 꾸민 거잖아. 하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가득했다. 자식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고 친척들의 눈에는 경멸이 어려 있었다. 윤희는 눈물과 함께 손을 덜덜 떨며 말했다. 너를 위해 평생 희생했어. 병든 널 돌보느라 잠도 못 자고 웃음도 잃고 그런데 내가 한 게 이거야? 내가 치매 연기까지 하면서 날 속인 거냐고. 울음 섞인 외침의 방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든 긴장으로 가득 찼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지만 끝까지 나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순간 윤희의 마음 속에서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병든 척을 하며 자신을 속였고 가족 앞에서조차 부끄러움 없이 연극을 이어갔다. 수십 년간 쌓아온 가정은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고 윤희는 깊은 배신과 모멸감 속에 서 있었다. 윤희가 가족 앞에서 사진과 증거를 쏟아낸 날 이후 집안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곱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봤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뒷말이 돌았다. 하지만 윤희의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몇 주 뒤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아이와 함께 나타난 것이다. 윤희는 대문 앞에서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바로 남편이 오피스텔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손을 꼭 잡은 아이를 데리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아이는 10살 남짓 되어 보였고 남편을 꼭 닮은 눈매를 하고 있었다.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요. 성호 씨, 제가 직접 왔어요. 여자는 마치 도발하듯 웃으며 말했다. 윤희는 그 말에 무너져 내릴 듯 휘청였다. 자식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여자는 태연하게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이 아이, 성우 씨 아들이에요. 저 혼자 키웠어요.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요. 순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들, 딸은 경악하며 아버지를 노려봤고
친척들은 입을 틀어막았다. 윤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나 몰래 이 여자와 아이까지. 내가 병든 널 간병할 때. 넌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니?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절규였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며 시선을 피했다. 그 태도는 윤희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기억이 안 난다고. 이 아이 얼굴을 보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내가 만든 가정은 여기 내 아내와 자식들이야. 그런데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두고 그걸 모른 척하라는 거야. 윤희의 외침에 집안 공기는 찢어질 듯 무거워졌다. 내연녀는 오히려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이 아이는 이미 성우 씨 피를 물려받았어요. 검사해보면 다 나와요. 당신이 평생 옆에 있어도 결국 성우 씨가 원한 건 저와 이 아이였다고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윤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방을 박차고 나갔다. 친척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결국 남은 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내연녀와 아이뿐이었다. 윤희는 치를 떨며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움켜쥐었다. 사진 속 남편은 내연녀와 아이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윤희가 평생 보지 못한 행복한 얼굴이었다. 그 순간 윤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믿었던 가정, 희생하며 지켜온 세월, 간병하며 흘린 눈물과 땀이 모두 무참히 짓밟힌 것이었다. 이제 더는 내 옆에 두고 살 수 없어. 내가 치매를 가장한 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날 2번 죽인 죄악이야. 남편은 여전히 입술만 달싹이며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들켜버린 거짓말을 인정하고 있었다. 윤희는 그 눈빛에서 모든 답을 읽어냈다. 그는 기억을 잃지 않았다. 단지 양심과 책임만 잃어버린 것이었다. 내연녀와 아이가 집을 나간 뒤 집안에는 얼어붙은 침묵만 남았다. 윤희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자식들은 각자 방에서 울부짖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여전히 허공만 바라보며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며칠 뒤 윤희는 남편을 끌고 병원에 다시 데려갔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끝내고 차트를 덮으며 단호히 말했다. 치매 징후는 없습니다. 신체와 뇌 기능 모두 정상입니다. 치매는 아니에요. 그 한마디는 남편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는 칼이 되었다. 윤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울부짖었다. 그럼 이 모든 게 전부 연극이었다는 거잖아요. 병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둘을 바라봤지만 윤희는 부끄러움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남편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넌 날 2번 죽였어. 치매라는 거짓으로 내 마음을 짓밟고 불륜으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어. 내가 널 돌보며 울던 밤마다 넌 다른 여자 품에서 웃고 있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자식들은 옆에서 아버지를 노려보며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닫았다. 그날 밤 윤희는 남편의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재산 대부분이 내연녀와 아이에게 돌아가도록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종이를 찢어버리며 몸부림쳤다. 평생을 함께 산 내가 아니라 날 속인 여자와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너는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는구나. 결국 윤희는 이혼을 결심했다. 자식들에게도 선언했다. 이제 너희 아버지와는 끝이다. 더는 같은 집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갔고 내연녀와 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다. 치매를 연기하다 들통난 사내. 가족을 2번 배신한 남자. 그의 이름은 곧 동네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내연녀조차 시간이 지나자 등을 돌렸고 남편은 외롭게 병원과 집을 전전하며 쓸쓸히 지내게 되었다. 한편 윤희는 자식들과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물 대신 결심이 남았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 더는 누구에게 속지도 누구에게 희생하지도 않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자식들은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